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링컨의 아주 거대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링컨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캐딜락과 링컨, 즉 아메리칸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가 아주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다양한 모델과 개성 넘치는 모델들이 국내 시장에 대비하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링컨이 선보인 에비에이터는 그 우람한 체격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화려한 실내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PHEV 사양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과 함께 시승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비에이터 PHEV는요 5065mm의 긴 전장과 2020mm의 넓은 전폭, 그리고 1760mm의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3025mm의 넉넉한 휠 베이스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한편 이 대배기량 엔진 그리고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685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에비에이터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HEV 모델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에비에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엠블럼의 경우 PHEV 모델을 제시하듯 푸른색 디테일이 더해지고 있고, 그 외의 요소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선 굵고 대담한 프론트 엔드, 그리고 날렵한 헤드라이트, 이런 구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볼륨감 있고 존재감이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측면에서는 긴 전장과 긴 휠베이스가 눈길을 끕니다. 굉장히 직선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마치 SUV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외건이나 맨 모델이라는 느낌도 있어서 상당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다인승 차량에 대한 존재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1인치 아주 대담하고 화려한 알로이 휠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푸른색의 에비에이터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특유의 충전 소켓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사이드미러 커버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부분,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 외의 모습들은 일반적인 에비에이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오게 되면 이 특유의 굉장히 수평적이고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에 링컨 레터링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바디킷 양끝에 이렇게 듀얼 타입의 어플레 팁을 배치해서 굉장히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연출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에비에이터 PHEV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에서 봤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에비에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파워트레인 구성만 일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나 구성은 말 그대로 연 에비에이터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PHEV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실내 공간에서는 PHEV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죠. 그저 계기판 한쪽에 이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표시되는 정도일 뿐이고요. 그 외에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스티어링 휠의 모습,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등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랜드 투어링 트림의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노톤의 이 우드 패널이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약간 중후한 느낌,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좀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차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역시 퍼펙트 포지션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우수한 이 착자감을 제시하는, 그리고 다양한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레그룸의 여유를 한껏 보여주면서 우수한 착자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트가 굉장히 자잘하게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로 하나하나 더 조절을 하면서 자신에게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키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전방 시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더욱더 우수한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sync3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디테일이 이 실내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열 공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열 공간의 여유조차 상당히 여유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그룸 상당히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역시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열의 퍼펙트 포지션 시트에 비한다면 쾌적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은 분명 확실히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2열 중앙에는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마련되어 있어서 2열 탑승자의 쾌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은 잘 닫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한편 이제 3열 시트로 진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이 버튼 누르면은 시트가 접혀서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탑승하면 되는데 사실 체격에 비한다면 3열 시트의 여유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느 3열 SUV들에 비한다면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 되겠고요. 3열 시트 역시 이 디자인이나 쿠션감에 있어서 준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성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쉐보레 트래버스라던가 캐딜락 XT6에 비한다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건 사실입니다. 체격이 큰 차량인 만큼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여행용 캐리어를 좀 세워서 보관한다면 꽤 많이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3열 시트를 가볍게 폴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2열 시트 역시 이 3분할로 되어 있어서 모두 폴딩이 가능한데 이 2열 시트까지 모두 폴딩할 때에는 무려 2200리터에 이르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적재 공간의 여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에비에이터 PHEV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405마력이라는 아주 걸출한 출력을 제시하는 V6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5kW의 강력한 출력을 제시하는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이 시스템 합산 494마력이라는 아주 폭발적인 출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토크 역시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0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4WD 시스템이 더해지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차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이죠. 자, 복합 기준 9.3km/L를 제시하고 있고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8.8 그리고 10.1km/L입니다. 참고로 전비는 2.4km/kWh가 되겠고요. 이 순수하게 전기의 힘으로만으로도 3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프리미엄 SUV의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링컨 에비에이터 PHEV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굉장히 강력한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힘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엔진은 잠들어 있고 전기 모터만으로도 일정 부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확실히 이 모터에 소음이 좀 들려오는 편이에요. 그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비에이터의 특성상 지금 이 카메라가 최대한 저의 눈높이와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좀 낮아요. 저보다 좀 낮게 되어 있는데 키 크신 분들은 이 보닛과 그리고 이 헤드라이너 때문에 시야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탑승 시에는 자신의 시야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퍼펙트 포지션 시트가 주는 메리트 혹은
이 링컨 특유의 고급스러운 링컨만의 감성 잘 느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승을 이전에 했었던 에비에이터는 이제 블랙 레이블, 즉 최상위 트립이다 보니까는 사실 딱 질감의 차이가 나요. 확실히 이 최상위 등급과 그랜드 투어링 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차를 타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V6 3.0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상당히 우수한 엔진이에요. 405마력을 제시하는 엔진뿐 아니라 기본적인 토크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주행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력한 전기 모터, 75kW의 전기 모터가 더해지고 이 전기 모터의 토크만 하더라도 31점 뭐 이렇게 이 정도 넘는 토크거든요. 30kg가 넘는 토크.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 혹은 지금처럼 오르막 구간을 올라갈 때에도 정말 2.7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체격을 아주 손쉽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차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차의 무게를 이겨내는 그 출력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출력 전개와 고속 주행, 발진 가속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우수한 토크를 기반으로 정말 이렇게 추월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차가 정말 2.7톤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강인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엔진의 기본적인 회전 질감이라던가 뭐 전기 모터의 캡 이런 부분에서도 이질감이 크지 않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단 셀렉트 시프트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상황에서는 굉장히 매끄러운 다단화 변속기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본적인 변속 속도라던가 변속의 부드러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주행 내내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 센터 패시아 쪽에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버튼은 사실 D 버튼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워낙 평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는 변속기의 반응과 이 변속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영상 제가 변속기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차가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안전사양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데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한 주행을 하기에는 참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발전을 이뤄낸 만큼 전체적으로 이 기능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차는 고속주행 안정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이 차와 함께 고속주행을 해보면요, 정말 최고의 차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좋고요. 그리고 PHEV 모델인 만큼 이제 브레이크 사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요. 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경우에는 너가 방금 지금 굉장히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복구했어, 다시 재충전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브레이크 코치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 레이블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운드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 계기판이라던가 각종 요소들이 충분히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게, 탑승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플랫폼이라든가 기본적인 골격이랑 뭐 이런 요소들을 공유하는 만큼 에비에이터의 단점이 이 에비에이터 PHEV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 무엇이냐? 자, 조향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차의 움직임은 굉장히 괜찮은데 차의 질감 자체가, 그러니까 주행 질감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분명 견고함을 앞세운 차체라는 거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 연출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는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흔히 말하는 요트를 타고 있는, 호화스러운 요트를 타고 있는 그런 주행 질감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스물스물 지금처럼 조향을 하더라도 차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부들부들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실내 공간으로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와 픽업 트럭 같은 차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나 할 때 아이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타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단시간 주행을 할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역시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따로논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 경계선을 오가면서 하면 좋은데, 너무 극단적인 투박한 반응과 최대한 부드러우려는 반응이 좀 조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한 차에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편이고, 지금처럼 차는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밑에서 더더더더더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링컨보다, 그러니까 포드 링컨보다는 지금은 막 굉장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차의 하체는 막 덜컥 하는데 위는 막 찰랑찰랑 하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따로 노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셰시 쪽에서는 아직 링컨 포드가 조금 약세가 있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제동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제동 연출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웠어요. 실제 이렇게 큰 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으면은 휙 하고 서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브레이크 밸런스라던가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세팅을 좀 더 바꿨으면 좀 더 만족감이 높은 주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차하고 스티어링 휠과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미국식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일단 링컨 동호회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고급스럽고 크다라는 거, 존재감이 돋보인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어필 포인트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도 에비에이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죠. 어쨌든 분명 링컨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은 좀 특별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그런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 주목해볼 만한 그런 차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 분명 존재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취향이 맞는 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셋업과 이런 가치가 취향이 맞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링컨 에비에이터 PHEV 함께 시승해 봤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